반갑습니다. 77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요새 눈도 많이 내려요. 그래서 현장 공사가 이제 좀 잠시 중단되고 그래서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래서 시간 내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그동안 못했던 운동. 가까이 사는 분들은 오세요. 저하고 같이 운동하게. 아주 뭐 체력 관리하고 살 빼는데 최고입니다. 그 강동구에 김정범 복싱 찾아보세요. 거기 체육관에 오시면 제가 주로 저녁 때 또 아침에 일찍은 안 하기 때문에 오전에 또 조금 시간 있으면 오전에도 운동을 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운동하면 좋습니다. 또 어제는 한국건설기술인 협회가 있어요. 저도 거기 뭐 협회 회원이긴 하고 회원 수가 이제 100만이 넘습니다. 이제 단체가 엄청 커지고 우리나라 또 이 기술인들의 어떤 복지 뭐 이런 관리 이런 거 이제 하기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는 협회인데 거기 제 이제 15대 회장 선거 3월 초에 있는데 3월 4일부터 선거 모바일로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그 4명 후보자가 나왔는데 그 후보자 토론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이따 영상 중간에 그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보세요. 그래서 어떤 뭐 이 단체든지 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리더 그쵸 이 대표가 굉장히 역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있었는데 구독자 백성호님이에요. 백성호님이 이것도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단열을 하는데 이 단열재 위치에 따라서 단열재 위치라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위치해요? 이 구조체가 있으면은 벽이 있으면 자 실내 쪽으로 단열을 하면 내단열 구조체가 있고 외부 쪽으로 단열을 하면 외단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됐는데 그 영상이 아마 2019년도 4월 그때 영상이 있어요. 내단열 외단열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내단열이 있고 외단열이 있다. 그리고 또 중간에도 단열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특히 그 2x4 경량 목구조라든지 또 그 같은 규격의 치수의 재료들을 사용하죠. 스터드 같은 것도 다 같고 그 스틸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그 단면 규격 그대로 이제 얇은 아연 도금된 철재로 만든 그 스틸 하우스. 제 영상에서도 찾아보시면 그 구조에 대한 시공에 대한 자세한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뭐 경량 목조라든지 스틸하우스 같은 거는 그 스터드 사이에다가 주로 유리솜이죠. 그라스울. 그 인슐레이션을 넣어서 단열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내단열도 아니고 외단열도 아닌 게 되죠. 그냥 구조체 중간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가 또 다르냐. 그래서 이 내단열, 외단열과 함께 자 구조체가 있으면 특히 철근 콘크리트 그 철근 콘크리트가 갖는 그 열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 용량. 열 용량이 크다 그러면은 추결 성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담아둘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제 비열, 각 물질의 비열에 따라 다른데 어떤 거는 열을 막 가하면은 그 안에 열이 축적이 돼요. 뭐예요? 뭐 돌멩이, 쇳덩어리, 뭐 이런 거 비중이 크고 무겁고 이런 거 물도 마찬가지. 거기에 열이 이렇게 담깁니다. 저장이 돼요. 예. 그래서 또 주변에 온도가 열이 없어지고 가열하는 열이 없어지고 온도가 낮으면은 열이 방출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열 용량, 추결 이런 성능이 있어요. 그 추결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난방 방식이 바닥 난방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세계적으로 진짜 좋은 난방 방식인데 이 바닥에 열을 축적을 했다가 그 열을 사용하는 거죠. 복사 난방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들장이 그겁니다. 구들장. 옛날에 아궁이가 있고 거기에 구들장 돌이 있고 불을 떼가지고 그 안에 바닥에 그 추결을 시켜서 돌멩이라든지 황토. 그래서 그 열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잠에서 깨지 않고 저녁 때 아궁에다 불을 한번 떼고 뭐 또 그걸 이용해서 밥도 하고 그쵸? 그 취사도 하고 조리하고 그 남은 불이 아궁이로 들어가서 구들장을 데펴놓고 그거 뭐 뜨끈뜨끈하게 해서 잠들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 뭐 하루 종일 막 따뜻한 거예요. 추결이 돼서. 그래서 그 추결 개념이 또 이 단열에서 같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조체는 어떤 지역 특성에 따라 기후 특성에 따라 다르잖아요. 일본 같으면은 지진이 엄청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특히 조족조 있죠. 벽돌로 쌓아 올리는 그 구조. 그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진에, 그쵸? 이 수평 하중 같은 거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뭐 다 거의 목조, 주택, 작은 주택들은 거의 목조. 그 다음에 좀 내가 돈이 많다. 에? 아니면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택에 이제 우리나라 그냥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맨션이라 그래요. 맨션. 맨션이라고 하면 좀 고급에 속한다. 나머지는 다 목조로 져가지고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식으로 고층 빌딩식의 아파트를 힘들어요. 그 지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말 행복한 거는 겨울에 따뜻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이. 일본은 무지 추워요. 무지 추워. 그 난방 방식도 굉장히 옹색하고 초라합니다. 그 일본에 가보신 분들 많이 알아요. 고다츠라고, 예,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무릎이 정갱이가 들어갈 만한 높이로 파져가지고 그것도 테이블 가장자리 밑으로 담요대기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이불 같은 거, 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난방장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엔 난로도 넣고 그랬다는데 요즘엔 이게 전기로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무릎만 덮고 이렇게 다리, 하체만 덮고 거기에 이제 앉아요. 뭐 귀도 시리고 등도 시리고 이 상체는 추워요. 일본이 실내 난방 평균 기온이 10도랍니다. 10도. 그러면 평균이 10도니까 어떻게 돼요? 자고 일어나면 창가 쪽 떠놓은 물이 얼 정도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직 제대로 난방 제대로 안 되고 할 때 정말 머리맡에 있는 떠놓은 물이 얼 정도로 그런 시골집도 그렇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건설 기술력이 발달해 가지고 주택도 잘 짓고 단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온도 빵빵 올려놓고 반팔 입고 사는 게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실내 기온이 러시아 쪽 그쪽도 꽤 높게 해놓고 아주 따뜻하게 살아요. 근데 유럽이나 뭐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정한 대로 권장 기온이 얼마예요? 18도, 20도. 그 사이에 그냥 그 기온 딱 맞춰놓고 그냥 쇠타 입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뭐 그쪽 유럽도 그렇지만은 거의 이 주택이 목조예요. 목조기 때문에 구조체 자체가 열 용량이 굉장히 작다. 추결 이런 능력이 없는 구조체다. 목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이 우리가 느끼는 이 온도 감각이 실내에서 기온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온을 다 맞춰놓은 기온. 그래서 뭐 겨울철 권장 뭐 교과서에서 정한 거 뭐 18도, 20도. 우리나라는 좀 더 많이 높여놨죠. 20, 뭐 4도. 이렇게 하는데 그 영향 외에 이 주벽의 온도라 그러죠. 주벽. 이 벽의 이 표면 온도, 천장 바닥도 영향이 있지만은 이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한 온도 따뜻하게 뭐 한 22도다. 지금 이 방의 기온이. 근데 이 벽의 온도가 말하자면 한 5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체온이 이 복사열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열이라는 건 항상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 피부 표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가정하고 30도인데 얘가 5도다. 그러면 차이가 25도 차이 나죠. 그러면 내 이 온도, 내 에너지 열량이 이쪽으로 25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로 뺏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뺏기는 게 어떤 전파처럼 웨이브, 파장, 그 복사 작용으로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우리한테 어떤 복사열로 오는 거죠. 태양광, 에너지가. 그건 중간에 뭐 매체가 없어도 진공이 됐던 뭐 거리가 멀던 관계없이 이 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얘가 온도가 낮으니까 내 체온이 얘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럴 때 기를 느끼는 거죠. 기. 냉기다, 냉기. 반대로 여름이 됐어요, 이제. 내 여기 앉아있는데 내 체온은 30도인데 얘가 막 바깥에 뜨거운 태양 에너지 열을 받아 40도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느껴요? 열기를 느껴야죠. 열기. 냉기가 아니라 열기를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 방 안에 적정 온도 뭐 20도, 22도가 됐는데도 썰렁하다, 냉기를 느끼려면은 창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유리창 표면 온도가 낮죠. 다른데 뭐 이런 데가 훨씬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냉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 냉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 창에서 뭐 바람이 들어오나? 예. 그렇게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바깥에서의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콜드 드래프트. 그래서 그 냉기죠. 같은 말로 하면은. 이 창 표면에 공기가 닿으면은 창 표면에 차가운 그 온도에 의해서 공기가 차지니까 밑으로 흐르죠. 흘러서 기류를 기류, 흐릅니다. 공기가 실제로 움직여서 그 공기가 바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외단열, 내단열 그 의미가 이런 목조주택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구조체 중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질문 많이 오는 게 있는데, 자,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콘크리트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붙잡아주는 그거를 타이라고 그러죠. 타이. 탱탱하게 타이. 그게 납작한 철판대기라서 플랫타이라 그러는데, 예. 플랫타이로 딱 해줘요. 그럼 콘크리트 다 끝나고 거푸집을 띄잖아요. 탈형 거푸집을 띄면은 그 플랫타이가 거기에 꼽혀 있겠죠. 그 안에. 그래서 고정시키는 쐐기 핀을 박는 그 튀어나온 거는 부러뜨려 주게 되죠. 그걸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자, 이 콘크리트인데 이 플랫타이를 통해서 바깥에 차갑고 안에 이게 점교라 그래가지고 열이 일로 이동을 하지 않냐. 그거 어떻게 되냐. 선생님, 그거 좀 어떻게 그 열량을 계산해 주실래요? 계산은 개뿔이나 그걸 뭘 계산을 해요? 물론 계산하면 하는데 그 코딱지만한 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그 뭐 점교, 뭐 열교 해가지고 그걸 자꾸 질문하는데 그거는 무시해도 그만이다. 왜? 자, 목조, 스틸하우스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스터드라는 게 45cm 간격으로 철판대기가 쭉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 유리솜, 그라스우를 채워서 단열을 했는데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그 스터드를 통해서 열이 왔다 갔다 하리라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스터드도 엄청 얇기 때문에 열이 많이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열 이동이라는 거는 뭐에 비료를 하냐면 일단 단면적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커야지 일로 열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열 전도율이 커야 돼요. 열 전도율이 작으면은 열이 이동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스티로폴이 막대기가 이제 통나무처럼 생겼는데 스티로폴 일로 열이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요. 열 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양쪽에 열이, 자, 여기서 일로 열이 갈라 그러는데 이쪽 온도하고 이쪽 온도가 똑같아. 지금 우리 집을 지었어요. 봄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실내 온도도 20도다. 근데 바깥에 봄날 20도다. 열이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나야 열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온도 차가 클수록 열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겨울철이죠. 겨울철 실내 온도, 원하는 온도랑 바깥 온도, 기온 차가 엄청 나기 때문에 거기서 열이 이제 이동을 하고 열이 뺏긴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그래요. 여름에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죠. 이게 이제 뭐 에어컨디셔닝, 냉방 좀 하면 되고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겨울철이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주택에서 난방 에너지가 이제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단열이 강화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좀 부가에서는 이게 열이, 자, 이쪽 온도 차이가 나서 열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 온도가 일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서 이 고체 표면에서 기체로 갈 때, 또 기체에서 고체로 열이 갈 때, 요 접점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열 전달. 그러면 또 요 상태에 따라서 열 전달이 잘 되냐 못 되냐 이런 게 또 다 수치로 계산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 이쪽에 뜨겁고 이쪽에 차가운데 이 뜨거운 게 일로 많이 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표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색깔도 검정색이라서 복사열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이다. 검정색. 그러면 열 전달이 잘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도 봐봐요. 이 여름철에 하얀색 차는 덜 뜨겁잖아요. 검정색 차는 그냥 열을 많이 받아요. 그 복사열을. 열 흡수가 되는 겁니다. 많이 열 전달. 그래서 그런 차이, 색상. 또 이게 매끈하면 어때요? 표면적이 작은데 표면적에 비례할 테니까 얘가 뭐 골판지처럼 벽 표면이 막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열 전달이 또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을 때보다 뭐예요? 바람이 살살 불어주면은 열 전달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펜코일 유니트, 그런 우리가 회사 같은데, 이 학교 같은데 난방, 라디에이터 같은데 거기다 그냥 또 팬을 돌려주면 바람이 불면서 열 전달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난방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주택의 단열 기준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단열 기준이 이렇게 지금 80이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밖에 안 된다. 거의 뭐 주택에 대한 단열 기준이 없다시피 이렇게 허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집을 지을 때 단열을 우리나라처럼 빵빵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단열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창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창도 정해져 있죠. 벽도 정해져 있죠. 또 그 단열뿐만 아니라 뭐가 정해져 있어요. 이 기밀, 이 얼마만큼 잘 이 봉해져 있냐, 집이 틈새가 없냐, 그 기밀도 같은 것도 다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요즘에는 또 우리가 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밀봉 100%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기가 바뀌질 않으니까 어떻게 숨 막혀 죽을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높아지고 산소 낮아지고. 그래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겨울이다. 바깥 공기가 들어와서 차가워지니까 난방을 또 해야 되고 실내 뜨거운 공기가 나가니까 소래가 난다. 그래서 환기를 할 때 이 또 열 교환 그 장치를 달아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데펴지고 뜨거운 실내 공기 나가면서 또 여기다가 열을 뱉어내고 그렇게 열회수 환기 장치라는 걸 또 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정말 이 강화가 되고 발달을 해가지고 이 주거 실내 환경도 엄청 좋을 뿐더러 에너지 세이브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며칠 전에 이거 오래된 영화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 영화를 봤는데 또 우리 아들이 뭐 또 가자 그래가지고 본 영화 뭐라 또 보여. 재미다. 러브레터라고 러브레터 일본 영화죠. 근데 그 주인공이 엊그저께 뭐 저 죽었대요. 네. 왜 죽었냐? 일본 주택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트 쇼크라 그래요. 히트 쇼크. 히트 쇼크 이걸 뭐 어떻게 그 말하자면 이게 열에 대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열에 대한 충격. 네. 열에 대한 충격. 그 주인공 러브레타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인가? 그 지금 그 영화가 한 30년 전 영화인데 그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50 뭐 중간에 지금 죽은 겁니다. 며칠 전에. 근데 이제 추정은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히트 쇼크로 죽지 않았냐. 예. 예. 그래서 그 일본 실내가 춥잖아요. 추운데 이 욕실 앞에 또 옷을 벗고 들어가려 그러면 그것도 욕실 앞에 얼마나 또 추운데다가 그래서 일본 분들이 뭐 일본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요. 그 깨끗하게 몸을 씻으려는 목욕이 아니라 욕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 체온을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일본 대부분 집은 욕조에 물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식지 말라고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뚜껑을 덮는 쭈르르륵 닫아요. 그걸 덮어놓는 뚜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거기에 한 40도 딱 따뜻한 목욕 45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추운데 나갔다 들어와서 거기 몸을 담궈서 데피고 이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뭐 따뜻했다 뭐 또 욕실에서 나오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히트 쇼크라 그러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죽었다 하는 그런 추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이 주택 환경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집들도 넓고 따뜻하고 예? 얼마나 저 방음 잘 돼 있고 철근 콘크리트 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구조체 중심으로 안쪽에다 내단열을 하냐 외단열을 하냐 그거죠. 자 그러면 경기도 양평에다가 내 별장을 하나 하겠다. 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뭐 2층으로 집을 단독 주택을 2층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항시 그냥 별장이 아니면 항시 산다. 1년 12달 365일. 그러면 저는 외단열을 권하고 싶어요. 아니, 두 가지 중에 딱 하나 어디다 붙이냐. 외부에다 붙인다. 그러면 내부가 골조가 되겠죠. 그러면 난방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벽체도 온도가 같이 이제 서서히 같이 올라가겠죠. 물론 조금 타임 렉이라 그래요. 시간 지연이 있지만은 그리고 난방을 껐어요. 그럼 실내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에 있던 열이 실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실내 온도가 이렇게 평화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안 하고. 근데 내가 뭐 이거 이제 뭐 별장으로 그냥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쓴다 그러면은 겨울에 왔어요. 그러면은 외단열을 해놓으면은 난방을 막 해도 실내 적정 온도 올라가도 여기가 차가우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냉기가 있다, 냉기. 그리고 이제 기껏 다 온도 높여놓고 이제 집이 전체가 뜨뜻해졌어요. 그러면 일요일 날 저녁에 서울로 오면은 이 열이 다 어떻게 돼?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난방에 대한 순발력이 좀 떨어집니다. 외단열이. 내부 연용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별장 같은 거는 내단열을 하면 돼요. 내단열. 내단열을 하면은 난방을 하면 실내 공기 온도만 딱 올라가면은 그냥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난방 딱 끄면은 실내 공기 온도만 그냥 열 손실이 별로 없죠. 뭐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하신 백성호님은 외단열도 하고 내단열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지만은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자, 이 용도에 따라서 굳이 일정한 두께의 단열재를 일정한 양을 일정한 금액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상시 주거 한다 그러면 외단열이 좋고 별장처럼 가끔 쓴다 그러면 내단열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해 두시고, 그러니까 뭐 ALC 블럭으로 짓는 거라든지 뭐 경량 목구조, 뭐 스틸하우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 대신 단열도 겹겹이 하면 좋다. 근데 겹겹이 하더라도 단열재하고 이 또 방습지 같은 거를 잘 못 어디다 위치를 또 바꿔서 붙이면은 내부에 구조체 안에 내부 결로라는 게 생길 수가 있다. 이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결로라든지 단열 그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번에 이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선거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77입니다. 오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15대 회장 후보 토론회에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현태 후보님인데 이미 제13대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한국건설기술인의 미래를 위해서 간단하게 계획과 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기술인은 우리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을 들였고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건설기술인은 너무나 찬밥 신세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인을 대변한 건설기술인이 추천한 비례대표가 우리의 복잡하고 우리를 옥죄는 우리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라. 이것이 제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유력한 후보님인데 앞으로 제15대 한국건설기술인 회장님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함께 건설기술인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희망을 갖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같이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